이 비상식량 대 대화수단. 이게 외교냐, 비상칼로리냐, 이건데, 어, 저는 그 훌륭한 대화수단인 청가를 고르겠습니다. 이게 좀비 스태크 터질 때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좀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생존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 언제 나를 해코지할지 모르거든. 그런데 내가 전가를 보유하고 있다? 이게 무력 대 무력으로 붙었을 때 밀리지 않을 수 있거든. 그럼 이제 대화가 성립할 수 있죠. 나도 전갈이라는 공격 수단이 있다. 대화 대 대화로 풀어나가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이 전갈을 풀어놓을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병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 좀비 사태가 나면은 챙겨갈 음식 월드컵. 이거 되게 많은 분들이 하셨죠. 아직까지 그 과학자가 한 건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석사학위 소지자인 제가 이거 학자를 대표하는 공학자를 대표해서 한번 유용한 게 뭐가 있을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비 사태가 뭔지는 설명 안 할게요. 다들 잘 아시죠? 뭐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좀비들이 기어다니고 전염되고 이런 사태예요.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자, 좀비 사태가 났을 때 가지고 도망가면 좋을 만한 그런 음식들을 고르는 월드컵입니다. 공학자는 어떤 관점으로 음식을 고르는가, 어떤 관점으로 이 학자들은 생존을 도모하는가 이런 걸 한번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산삼 대 호박인데 산삼은 저는 절대 고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식량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산삼같이 그 화학 물질이 고농도로 들어있는 그런 식품을 가져가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산삼 같은 아니면 뭐 식물 뿌리에 들어있는 그런 씁쓸한 맛이 나는 몸에 좋다고 알려진 성분들을 알칼로이드라고 부르거든요. 산삼은 아마 섭취를 하면은 오히려 그 화학 물질을 해독하는 데 에너지가 더 많이 들 거야. 반면에 호박은 먹으면 배가 든든하죠. 맛있죠. 달달하죠. 보관도 오래 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김 대 짜장면 애매하다. 김 같으면은 짜장면보다 훨씬 오래 보관이 가능하지만 딱히 먹었을 때 에너지를 얻을 칼로리가 별로 없잖아. 굶고 있을 때 김 한두 장 먹으면서 버티기가 좀 애매하죠. 반면에 짜장면은 금방 썩어요. 밸런스 괜찮은데 저는 김 고르겠습니다. 왜냐면 김은 또 짭짤하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염분 보충용으로 괜찮을 수 있다. 거의 이런 관점에서 저는 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볶음밥 대 즉석 커피. 이게 그냥 볶음밥도 아니고 냉동 볶음밥 같은 경우는 방부제 같은 게 안 들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냉동으로 유통되는 걸 전제로 나왔기 때문에 따로 방부제를 넣지 않았을 것이고 전기가 끊겨버린 사태에서는 아마 금방 썩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먹으면 식중독 나겠죠. 그래서 저는 반면에 커피, 맥심 커피 같은 경우는 물론 커피를 뭐 맛으로 먹는 것도 있지만 이 안에 있는 프림, 설탕이 열량이 꽤나 됩니다. 그래서 밥을 먹지 못한 상황에서 커피 탁 까가지고 그 까만색 부분 버리고 하얀색 가루만 탈탈 털어 넣으면 어느 정도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커피 고를 겁니다. 참기름 대 지커. 와, 이건 진짜 극단적이다. 참기름은 4000칼로리. 4000칼로리면은 양호. 하루에 500칼로리씩 먹는다 쳤을 때 밥을 못 구했을 때 그냥 기름만 벌컥벌컥 먹어도 죽지는 않겠죠. 한 일주일은 살겠죠. 반면 지코는 이게 코코넛 음료잖아요. 이게 냉장 보관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상할 수 있어. 상하면은 약을 구할 수 없을 그런 좀비 사태에서 이처럼 상할 수 있는 음료를 가져간다? 아닌 것 같습니다. 참기름. 알로에 주스 대 후라이드. 이게 당연히 보존이 더 오래 할 수 있는 알로에 주스를 고르는 게 맞죠. 게다가 저런 과일 음료는 설탕, 액상 과당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서 저거 한 병으로 거의 잘 나눠 먹으면 2, 3일 정도는 밥을 못 먹는 상황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맛이 없죠. 후라이드가 맛있으니까 후라이드 고르겠습니다. 순대 대 짬뽕. 이거 그냥 맛있는 음식 고르는 월드컵이었으면 그냥 짬뽕 고르는 건데. 친구 있나? 자, 일단 공학자로서 냉정한 판단을 내린 끝에 제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순대입니다. 짬뽕은 이게 들고 도망가잖아? 국물이 줄줄 흘러. 그럼 아까워. 순대는 이제 비닐봉투 넣어놓으면 흐르질 않죠. 닭가슴살 대 피자. 둘 다 냉장고가 없는 상황에서 유통기한은 비슷할 겁니다. 오히려 피자가 더 오래 보관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한 번 익힌 거니까. 근데 여기도 그림 보면 익힌 거네. 음,
그렇다면은 저는 같은 부피 대비 이게 한 박스 기준이니까 피자 한 박스 가져갈래? 닭가슴살 한 박스 가져갈래? 하면은 그래도 닭가슴살 한 박스가 조금 더 열량이 높지 않을까? 단백질 함량도 높지 않을까? 그래서 좀 피로 회복하고 뭐 다치고 이런 거 청소 나을 때는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니까 닭가슴살 고르겠습니다. 아 이거 침 흘리기 참기 배틀인가? 생참치. 아니 그 좀비 사태 터졌는데 생참치를 어디다 써? 이 해체할 칼이랑 이런 도구는 줘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 밀키스 역시 그 일단은 밀봉 상태에서 꽤나 오래 보관이 가능하고 이거 한 병으로 잘 나눠 먹으면 이틀 이상 버틸 수 있습니다. 밀키스 고를 거고요. 매출이 아니 그 삭힌 홍어를 한 박스를 들고 다닐 이유가 있나? 이것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암모니아죠. 암모니아가 많이 들어있는데 암모니아는 몸에 들어오면은 해독작용을 거칩니다. 암모니아가 유해하기 때문에 그 요산, 요소를 거쳐서 몸에서 배출되는데 그 과정에서 간이 고생을 해요. 간에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홍어를 먹었을 때 해독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는 일단 홍어는 먹으면 HP가 깎이는 음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추리알, 대부분이 단백질이죠. 장조림이면 보관도 오래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무조건 장조림, 메추리알 고르겠습니다. 호두 과자 대 스테이크. 아, 이거는 완전히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설탕 이건데요. 저는 호두 과자 고르겠습니다. 이게 수분기가 더 적어서 보관을 더 오래 할 수 있을 뿐더러 달달하기 때문에 열량도 더 높을 거고요. 어릴 때 이 호두 과자 정말 좋아해서 제가 엄마 따라서 병원 갔다 오는 길마다 그 길 건너편에 있는 그 호두 과자를 파는 벙어리 아저씨가 계셨어요. 그곳에서 호두 과자를 한 봉지씩 꼭 사서 소중하게 요렇게 들고 택시를 타고 집에 왔던 기억이 납니다. 가끔 이제 서비스로 땅콩도 주시는데 땅콩보다는 이렇게 호두 과자가 맛있었죠. 원래 호두 과자에 제가 우리 동네는 팥을 넣어줬는데 어느 날 밤 앙금을 넣은 호두 과자를 또 파는 가게가 생겼어요. 그때 정말 아주 큰 충격을 받았지. 센세이션이었지. 이런 그런 모두가 추억을 갖고 있을 호두 과자 고르겠습니다. 스테이크는 가져가면 하루 만에 썩어. 청국장 대 땅콩. 아 이거는 밸런스 붕괴 아닌가요? 청국장 냄새남, 생으로 먹기 역함, 보관이 오래 가능한지 모르겠음. 땅콩 몇 년씩 보관할 수 있음. 냄새 안 남. 이게 볶은 땅콩이 아닐 경우에 심어서 새싹을 보는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 깐 땅콩이면 발화율이 좀 낮긴 할 것 같아. 뭐 이거는 땅콩이죠. 한 주먹 퍼먹으면 되게 든든해. 에너지가 막 차올라. 지방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작은 부피로 높은 열량을 낼 수 있어. 그래서 일단 땅콩. 삶은 메추리알 대 감자튀김. 감자튀김은 금방 상하겠죠. 방부제라던가 소금을 많이 넣어준다면 감자튀김 고를만도 한데 이 삶아서 껍질을 까지 않은 메추리알은 상당히 오래 보관이 가능합니다. 거의 천연 통조림이라고 보면 돼요. 껍데기가 있어서 세균은 잘 못 들어가고 한번 삶아서 멸균은 됐고 그래서 금 가지 않게 잘 보관만 할 수 있다면 메추리알이 1티어 음식일 수도 있다. 단백질 공급이 잘 되고 보관을 오래 할 수 있고 그래서 메추리알. 말린 오징어 대 새우튀김. 자, 이게 공학적으로 봤을 때 새우튀김이 훨씬 더 맛있고 열량도 높고 깨물었을 때 그 입안에서 느껴지는 만족감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만 보관이 안 되잖아. 말린 오징어지. 아, 통조림 있으면 무조건 통조림이죠. 이게 오래 보관 가능하고 냉장고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금방 썩어서 그냥 균덩어리가 됩니다. 통조림이죠. 김치 대 깻잎. 음, 이거 좀 밸런스 좋다. 깻잎 같은 경우는 비타민 이런 게 많지만 김치도 뒤지지 않지, 거기. 다만 김치는 상온 보관을 오래 하면은 아무리 그 부적의 김치지만 곰팡이 같은 게 피기 때문에 금방금방 먹을 땐 김치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다고 도 이게 너무 염분이 높아서 이게 의료적인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도움 받는 게 가능한가? 만약에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김치 고르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깻잎 골라서 약간 수분 보충 정도 하겠는데 현대 사회에서 수도관 정도는 멀쩡할 거라 기대를 하고 김치 고르겠습니다.
야, 이게 애벌레가 음식이냐? 야, 이거 누가 만들었냐? 아,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제작자가 애벌레를 평상시에 드시나? 이거 고를 것 없죠. 이거는 뭐 당연히 아, 근데 생새우도 한 상자씩이나 가지고 보관이 되나? 먹으면 바로 식중독 올 텐데. 차라리 애벌레를 골라서 화단에 뿌려놓고 거기에 농사를 짓는다면 그게 낫지 않나? 생새우 이거 조리 안 된 거 한두 개씩 집어 먹으면 바로 식중독으로 골로 갈 텐데 노로바이러스 걸려서. 애벌레 고르겠습니다. 역시 좀비 스테인 애벌레죠. 브로콜리 대 갈비. 이거 갈비 좀비 스테인 익힐 수나 있어? 안 될걸? 브로콜리지. 치즈 대 탕수육. 아, 이건 장기 보관 가능하고 짭짤한 치즈죠. 고추장 대 토끼고기. 이거는 하나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무게의 고추장과 같은 무게의 토끼고기를 뒀을 때 고추장이 칼로리가 더 높습니다. 설탕 덩어리거든요. 샌드위치 대 스포츠류. 이거는 보관이 안 되잖아. 일단은 제가 지금 주로 보는 게 보관이 용이한가, 열량이 높은가, 이걸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스포츠 음료가 보관이 더 용이하죠. 만화고기 대 오리고기. 둘 다 보관은 포기하고 첫날 그냥 배부르게 먹는다는 가정하에 뒤처리가 깔끔하게 오리고기. 두부 대 삶은 감자. 허허, 삶은 감자 진짜 빨리 썩거든요. 탄수화물 덩어리라서. 근데 두부는 그래도 단백질이니까 그럼 단백질 고르고 있습니다. 이거 좀 애매하네. 생마늘 대 순두부찌개. 생마늘 혼자 들고 가서 어떡하려고. 야, 이런 알싸한 맛이 나는 채소는 먹으면 칼로리가 더 나갈 수 있어요. 물론 당도 상당 부분 있지만 뭐 항산화 작용을 노린다? 이게 뱀파이어 사태였으면 마늘 골랐겠지만 좀비 사태이기 때문에 이건 안 고르고 순두부찌개는 그냥 당일에 맛있게 먹고 남은 거 버리고 가겠습니다. 햇반 대 양고기. 압도적으로 햇반이죠. 이건 밀폐돼 있고 1년씩도 보관할 수 있는데 햇반이지 무조건. 랍스타 대 타코야끼. 아니 그 좀비 사태가 터졌는데 어느 세월에 한가하게 그 랍스타 딱딱한 걸 부숴서 껍질 까서 먹고 있겠어. 당연히 타코야끼지. 다시마 대 번데기. 다시마죠. 파프리카 대 찐빵. 더 칼로리 높은 찐빵 고르겠습니다. 쌈장 대 사이다. 이게 탄산음료는 하루 이틀 버틸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쌈장이 칼로리가 더 높을 수도 있고 또 급할 때 그냥 아무 나뭇잎이나 따서 쌈장 찍어 먹으면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공학적으로 봤을 때 쌈장이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인 것 같습니다. 오리 알대쌀, 쌀이지, 곡식이지. 아니, 그도 먹을 수 있잖아. 전갈 대 두부찌개. 아니, 좀비 사태가 터졌는데 전갈 한 박스를 챙겨서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건가? 살아있는 전갈인가? 들고 가다가 떨어뜨리면 막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이거는 그거 있다. 다른 생존자 그룹이랑 만났어. 이제 다른 생존자 그룹이랑 협상을 하고 외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자를 교환하고 살아남으려면. 전갈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훌륭한 대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파르페데 알사탕. 이건 알사탕이죠. 보관이 훨씬 오래 가능하고 100% 설탕이기 때문에 좀 식량을 구하기 힘들 때도 사탕은 좋다. 냉동만두 대 푸딩. 푸딩은 일단 밀폐용기 들어서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청정원 푸딩 이런 것처럼. 이거는 냉동식품은 방부제 같은 게 덜 들었을 거기 때문에 푸딩. 자, 이제 16강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처음부터 좀 센 놈들이 나왔네요. 쌀 대 땅콩. 근데 땅콩은 비상식량이라는 느낌이 강하다면 쌀은 주식이죠. 그런데 쌀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 그램당 4칼로리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면 땅콩은 지방이 대부분이라서 칼로리가 훨씬 높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땅콩. 알사탕 대 햇반. 알사탕 대 햇반. 햇반 한 상자에 이렇게 생긴 볶음 두 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6끼를 먹을 수 있죠. 근데 알사탕 한 상자? 사탕 10kg? 훨씬 더 열량이 많고 조리 없이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겠네요. 알사탕입니다. 또 그 밥은 소화하는 과정에서 위장이 또 부담을 느껴.
그래서 아픈 사람들 밥 대신 죽 먹잖아요. 근데 사탕은 사실상 죽보다도 소화 과정이 짧다. 프라이드 대 쌈장, 쌈장이죠. 급하면 그냥 퍼먹어도 돼. 저것도 설탕 많아서. 삶은 메추리알은 천연 통조림이라고 말씀드렸죠. 아, 이 비상식량 대 대화수단. 아, 이게 외교냐, 비상 칼로리냐, 이건데, 어, 저는 그 훌륭한 대화수단인 정가를 고르겠습니다. 이게 좀비 스태크 터질 때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좀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생존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 언제 나를 해코지할지 모르거든. 그런데 내가 전가를 보유하고 있다? 아, 이게 무력 대 무력으로 붙었을 때 밀리지 않을 수 있거든. 그럼 이제 대화가 성립할 수 있죠. 나도 전갈이라는 공격 수단이 있다. 대화 대 대화로 풀어나가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이 전갈을 풀어놓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할 수 있는 훌륭한 외교 수단이기 때문에 전갈 골랐고요. 찐빵 대 호두과자. 한 상자라고 했을 때 호두과자가 상자 단위로 나오는 거면은 이제 방부제 많이 들어가서 덜 썩겠죠. 매점에 들어가는 그거겠죠. 호두과자 고르겠습니다. 김 대 참치. 참치가 압도적입니다. 여기는 기름도 많아서 그 기름 잘 모아서 나중에 불 붙일 수도 있어. 닭가슴살 대 치즈. 무조건 치즈요. 훨씬 더 오래 보관 가능하고 지방 함량이 더 높아서 칼로리도 더 높을 겁니다. 땅콩 대 쌈장. 아, 8강이구나 벌써. 땅콩 대 쌈장이면 땅콩 상자가 더 먹기 간편하고 칼로리 괜찮죠? 호두과자 대 전갈. 간식 대 대화수단. 전갈은 좀비 사태에서 사실상 총이나 칼과 같은 대화수단이기 때문에 전갈. 참치 대 치즈. 통조림. 메추리알 대 알사탕. 이거는 단백질 한 상자, 탄수화물 한 상자인데 이럴 때 이제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쪽이 더 한 상자에 높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나를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수분 함량을 봐야 됩니다. 메추리알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절반 이상은 물일 겁니다. 수분일 겁니다. 반면 알사탕에는 수분이 거의 없어요. 그 말인즉슨 같은 무게일 때 알사탕 쪽이 훨씬 더 높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 알사탕 고르겠습니다. 알사탕 대 땅콩. 알사탕을 고르겠습니다. 훨씬 더 마찬가지로 천연물은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반면에 알사탕은 설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칼로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치 대 전갈. 전갈이죠. 아니, 나한테 참치가 없으면 다른 그룹에 가서 참치를 달라고 하면 되잖아. 전갈 보여주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갈 대 알사탕. 자, 과연 카이스트 출신 공학자는 좀비 스테에 전갈 한 상자를 챙길 것이냐, 알사탕 한 상자를 챙길 것이냐. 여기서는 알사탕 고르겠습니다. 전갈은 다른 생존자 그룹과 만났을 때 쓸모가 있지만, 알사탕은 다른 생존자 그룹과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도 효과가 있는 데다가, 다른 생존자 그룹과 만났을 때, 사탕 하나 드릴 테니 잠깐 대화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약간 온화하게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 그냥 전갈이 낫나? 전갈 중국에선 요리도 해서 먹던데. 진짜 고민이네. 이게 내가 튀김기가 있고 식용유가 무제한으로 공급된다면 전갈이 조금 더 나을 수 있긴 한데 알사탕 고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저는 좀비 사태 알사탕을 고른다라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번 랭킹 볼까요? 결과가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했느냐? 생수가 있었어? 나한테 생수 같은 게 안 나왔는데요? 전투식량이 있었어? 이건 1티어지. 정갈 171등. 우승률 0.63%. 승률은 꽤 괜찮네. 역시 좀비 사태 터졌을 때 정갈 만한 게 없다니까. 구독해줘.